연결될 수 있는 이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전남 광주가 이제 통합 특별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너무 시간이 없다. 네, 너무 시간이 없고 사실 주말에도 그 12시까지 보고 받고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저를 잡아놓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 외부의 뭐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서운해하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막 행사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행사 다닐 건 다니고 제가 행사 원칙도 좀 지시를 했어요. 어디까지 시장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고사항도 위임정결도 좀 지켜서 하자. 안 그러면 진짜 해드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어수선하게 막 복합적인 상태에서 지금 거의 보름째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선박람회잖아요. 네. 이 성남 박람회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우려도 좀 높고 그런 부분 가장 등간의 뭐 호우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선박람회가 이제 기초공사부터 전시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날씨에 대한 대비 안전 이런 것들이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컨텐츠도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차분하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마지막 몇 개월 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안전이나 날씨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죠. 이제 현장 가보고 또 보고 몇 번 받아보고 하니까 사실 배수는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배수를 굉장히 좀 잘해서 배수는 잘 되는 상태고, 비가 1시간에 106mm까지는 버티게 해놨더라고요. 예, 보통 1시간에 집중하고 100mm까지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106mm까지 버티긴 해놨는데 너무 그 간격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해놔서, 근데 이것보다 지금 예상하지 못한 태풍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뭐 기본 풍속이 있고 설계 풍속이 있고 복잡한데,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기 편하게 보면 그 40m/s는 버티게 만들었다 라고는 해요. 어쨌든 근데 20m/s 넘어가면 사람 다 통제해야 됩니다. 바람이. 예. 그래서 인명피해는 태풍 그 버티게 하는 그 기준과 달리 훨씬 그 못 미치더라도 다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자체 이제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행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교통하고 응급 비상대책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이광기가 방문하면서 이제 경찰서, 해양경찰서, 뭐 소방서 이렇게 다 가면서 이제 뭐 협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 계획은 잘 세워져 있습니다. 매뉴얼도 제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계획은 잘 세워졌는데 이 계획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구현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들은 훈련밖에 없어요. 시뮬레이션하고 교통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해봤고, 응급대책도 이관기관이 모여가지고 안전 협의회 갔거든요.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게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갖추고 숙지하고 몸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남은 기간 동안 50일 남아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그 아까 교통 시뮬레이션을 했다 해서 어떤 결과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 수치로 뭐 받아본 건 아니죠. 받아본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결과치를 구체적으로 막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잘 될 것 같다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쭉 내려와서 우회도를 어떻게 들어올지 이게 이제 최대치를 잡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다음 해상 쪽부터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최대치라는 게 뭐 차량 몇 대 이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용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연휴라든지 추석 명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최대 성수기 때를 넣고 그것보다 더 추가로 해서 최대치를 뽑죠. 근데 지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차량이 25,000, 6천 대였나? 그 수치는 좀 뭐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사람이 들어오는 건 몇 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넣고 봤을 때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최대치를 넣고. 근데 사실 교통은 추가로 거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차를 많이 못 들어가게 하고 셔틀버스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임시 주차장도 돌산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공항이나 그 다음에
자가도 많이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셔틀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 해상 교통을 계속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죠. 전에 이제 민선 8기 때 한게 시에서 했던 게 이제 율촌 산단에 이 산단을 이제 국가 산단으로 지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추진했죠. 이 산단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유수시한테 로드맵이 있는지 그거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께서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이쪽 부분 많이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소부장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로드맵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율초 이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여 년 이상 진척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문제가 있긴 하죠. 광역 주설 토론만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국가산단으로 제가 이제 선거 때 국가산단으로 이걸 전환해서 가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고 또 더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영배 시장님한테 당사기 때부터 부탁을 드린 게 뭐였냐면 이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있잖아요. 이 특별법에다가 특례 규정을 봅시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국가선거로 전환해서 수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넣어가지고 좀 가자. 그래서 개정안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놨습니다. 특별시에다가. 그리고 특별시도 제가 알기로는 이 통합특별법의 개정안들 것들을 다 지금 정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추진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들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가는 게 더 빠르다. 라는 생각이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 이 초기산단의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거든요. 빨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라도 해야 제일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이슈들이 뭐 제가 한 1년 반, 2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 같고 그 뒤로 모든 후보들이 다 주장했는데 일단 전남에서 2차 전지 화학으로 올려놨어요. 2차 전지용 화학 소부장을 올려놨고 광주가 반도체로 올렸을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 나주 나오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올려놨고 이게 4월달에 신청을 하고 6월달에 이미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자체 심사가 끝난 상태인데 이걸 지금 이제 심사 결과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7, 8월달에 발표한다고 하죠.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중간에 말로만 있어 왔던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6월 29일, 30일 때 말로는 계속 있었지만 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떤 고민이 되냐면 지금 공공항으로 기업에서 원하고 있고 그럼 하려면 무한히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럼 정치적으로 무한히 또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틀어서 이미 6월달에 산업부에서 평가는 끝났지만 이쪽에다가 뭐 반도체 소재 산업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산업부 힘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화학 중심의 소부장을 좀 갖고 와야 되고 이게 나아가서 좀 장기적이겠지만 이 반도체가 광주에 들어왔을 때 여기 소재 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저도 민영배 시장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서 지난 첫 간부회 때 민영배 시장이 요새 화학 산업과 반도체를 연계시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 엮여져 있어서 환경 변화가 있었고 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푸시를 하고 하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화학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전지라는 게 앞에 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연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학 중심으로 뭐 반도체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신산업 될 수 있는 그 중심 소부장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입 환경을 보면 반도체가 이제 크게 확 와 있는 거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전남 광주가 이제 통합 특별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이 20조 원이라는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전남 각 지자체가 이 막대한 예산을 먼저 선정하려고 하는 이제 모양새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님께서 그리고 여수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재원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시민들로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재원은 어떤 것인지 그쪽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20조가 딱 내려오니까 우리가 뭘 해서 몇 조를 갖고 온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또는 이 실제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 예상해 보면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전에 이제 그 소부장 말씀드린 이제 그 이해로 그처럼
우리 동북권, 우리 여수가 어떤 산업 전략을 갖고 가면서 여기서 저를 끌어내야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산업 전략에서 우리가 뭘 선점하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소분양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AI, 뭐 반도체,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게 이제 재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뭔가 선점하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피지컬 AI를 하기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소재 산업으로 우리가 일단 해볼 수 있는 거고 계속 해볼 수 있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몇 개 기업들이 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산업 전략을 갖고 통합특별시를 설득을 해내고 그 전략을 우리 여수로 갖고 오면서 재원을 끌어내냐고 이렇게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지난번에 하실 때 이주연에서 하실 때 6개월에 어떤 행정의 변화가 네. 보일 만한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가 알수 어떤 정부주의 비서실장에서 네. 공모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했었던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로 6개월에 어떤 행정적 변화를 갖다가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없어요 지금. 취지 왜 그렇게 네. 하셨는지 원래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직함. 근데 그냥 직책이 없는데 예. 우리 일반인들이 그래서 저는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그때도 우리 상임위 할 때 그 질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이게 좋은 서류로 그냥 남아 있었으면 그냥 쓸 수도 있죠. 뭐 비공식적이든 우리가 관습적으로 쓸 수 있는데 좋은 서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굳이 뭐 정식 직전에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업무 전망을 두루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외부에서 이거 전체를 막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할 사람을 굳이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역할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제 그럴 만한 분들을 제가 비서팀장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외부 소통하면서 또 할 분들을 또 이제 뭐 비서실장이 아니죠. 약간 비서관처럼 그런 분들 모시는 거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 변화 부분은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민원이 뭐 생활의 민원도 있고 정책 제안도 있고 단순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민원이 다양한 소통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걸 잘 분류를 하고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것은 48시간 내에 현장 출동하고 뭐 이런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하루에 많이 들어와 100건 이상 들어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시스템 갖추고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가 그 경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빨리 한 2명이라도 더 이렇게 추가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시스템을 6개월 안에 좀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들도 너무 일이 몰리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좀 시간 갖고 이게 성과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막 손으로 다 하고 이게 문자랑 이렇게 들어오면 엑셀로 전환해가지고 분류하고 각과에다가 공문 보내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 대씩 빠져서 민원인한테 연락이 늦게 가는 경우도 막 생깁니다 지금. 예. 근데 질적인 부분은 적더라도 양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근데 보면은요 오랫동안 있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답이 없었던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 민원도 들어오긴 하지만 뭐 그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답이 없었던 거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되면 언제 되는지. 이 회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안 되고 안 될 줄 알면서 민원을 제기한 분도 계시고 또 당연히 된다고 보고 말하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제기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보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중앙의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해결은 좀 늦을 수도 있죠. 어느 부분들은 빨리 했으면 빨리 할 수 있고 예컨대 제가 취임식 날 서시장에서 그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는데 비가 좀 왔었어요. 예. 근데 공사했는데 좀 새요.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해도 안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영문사 같은 것도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지금 중앙에다 제도 개선 사항을
이건 그뭐 특례를 두든지 해서 다 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안 되지만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회신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됩니다 이러고 말든지,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왜 이러냐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취지가 1번이죠. 1번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그 6개월 2개월 걸리겠지만 약간 이제 시민 주권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갈등 소지가 있고 의견이 다른 것들은 어떤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는 게 제가 말씀드린 시민 주권의 2단계고, 그것이 뭐 시민 주권 위원회가 될지 뭐가 될지는 이제 아직 인수위에서 100석 안 넘어왔습니다. 7월 20일 정도 넘어오겠지만 넘어오면 그것을 이제 가는 상태로 만들어서 조례도 개정을 하니까 또 시의와 협의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 2단계로 가려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시장님 직속으로 이제 TF팀을 구성한다고 네. 있었는데 궁금한 게 이제 가령 공무원 조직이 있을 거고 또 외부의 어떤 조직이 또 수혈하는 그런 부분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TF팀에요? 네, 어떤 보관을 하고 TF팀에 외부 들어오기는 쉽지 않죠.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반기에 지금 준비를 이제 슬슬 하는 중인데 조직 개편을 할 때 시장 직속으로 그걸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름이 어떻게 하든 뭐 미래전략 TF가 됐든 미래전략 팀이 됐든 이제 넣는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외부인이 들어오기는 뭐 개방으로 채용하기 전에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내부에서 제가 직접 같이 일할 분을 몇 명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되 지금 시장 자문력이 좀 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문력은 외부, 다 외부죠. 예, 다 외부고 몇 분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제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자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를 갖고 같이 취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여수분도 있겠지만 여수분도 아닌 분들이 많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 중앙에서 뛰어들 분들. 자문 역할이라는 것도 그 분야가 있어요. 개인의 자문력입니다. 개인. 시장 제 개인의 자문력. 이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대통령의 어떤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대통령 개인의 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자문할 수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실제 일을 진행하고 여기서 뭐 페이퍼를 만들고 소통하는 건 이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PF 필요한 건데 여기서 살 일들이 좀 있습니다. 긴 문제들이 있고 중장기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 좀 있어서 그것들 어디 과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네. 이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경기 부양하는 게 사실 질문하시면서 어렵다고 말씀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가 재정이 많으면 그냥 공부일자로 확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엄청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국가에서 개입해서 공공일자를 만들어도 1, 2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산업 전환하고 뭘 해도 1, 2년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 소부장에 들어와도 기본만 닦는 데 2년 이상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에서 이제 경기 부양도 단기적으로 하기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소상공인의 작은 것들을 들어주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예컨대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전통상가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들을 늘린다든가 어떤 금융에 대해서 융자라든가 2차 뭐 이자 보전 같은 것들 어떻게 만들 수 있다든가 이것들은 꾸준히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 내부에서 뭐 산단을 살리거나 다른 걸 해서 경기 부양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뭐 대규모 공공개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홍보라도 잘해서 좀 관광지를 좀 늘리는 방법. 예. 근데 사실 선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예. 선박람회 가치도 있지만 선박람회를 통해서 이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것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에 치중해야겠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덧붙여서 좀 수성공이라는 또 부양책을 쓰려면 이제 시 재정이 좀 튼튼했을 때 이제 시장님께서 또 멋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한적이니까 저 멋있진 않더라고. 돈이 있어야 이제 그거를 이제 선반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산단이 지금 저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구는 단기적으로는 관광밖에 없다 여수가. 그리고 기존의 관광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섬 박람을 통해서 어떤 전환점을 말해야 되는 상당한 큰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도 어떤 촬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소감에 대해서. 예, 이제 선박람회하고 체리형은 우리가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선박람회를 제가 와서 여러 번 주문했던 게 있어요. 내부에서 짧은 시간에 주문했던 게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홍보 전략이었는데 사실 기초공사는 컨텐츠, 뭐 안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일인데 홍보 전략이 일단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당선인 때도 보면 어떤 메시지가 적게 나온 게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게 이제 뭐 주행사장이 어떻고 뭐 부행사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행사장이 뭐 거기가 뭐 집안이 어떻네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 그건 그것들을 하지만 여수에 정말 가볼 만한 곳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섬 뭐 12개인가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이게 제가 저기 어디죠? 그 한제터널 넘어가다가 오른쪽에 카페를 우연히 들렸어요. 이디야 말고요. 그 뒤쪽으로. 밑에 밑에. 달빛 무슨 예, 어쨌든 집에 있는데 예, 거기를 이제 그 행사가 이제 한 30분이 남아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서 잠깐 들렸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누가 오시냐?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주로 관광객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시냐 그랬더니 커피 잡지를 보고 오신대요. 이번에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찾아가요 관광객들은. 그러면 요새 뷰가 좋은 카페도 있고 거기는 뷰가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앞에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저 멀리 대리가 그렇죠. 보이긴 하지만 앞에 그냥 예. 우리 동네 보고 아니, 괜찮던데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 그냥 몰라도. 그런데 커피 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김에 여수에 어떤 커피 뭐 10개 뭐 그 다음에 조용히 뭐 쉴 수 있는 뭐 바닷가 10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여수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여수 전체가 박람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곳곳 알릴 수 있게 뭐 개도 그분도 가보지만 뭐 백야도도 가볼 수 있고 다른 섬도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라고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게 좀 하자. 또 육지에서 섬을 볼 수도 있잖아요. 꼭 섬을 가야 됩니까? 선박람회라고? 육지에서 섬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박람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선보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쪽에만 이제 조직위에다가 주문을 여러 번 했고 네. 조직에 슬슬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친해져 있거나 예. 그 부분이 약간 잘 안 되는. 근데 지금 조직위에서 홍보 전략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아, 바꾸고 있고 우리 시 이제 홍보 쪽에서는 이거 제가 이제 유관기관 방문하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유관기관 방문하면서도 각각 그 채널은 같지만 고객이 다르잖아요. 서방서는 중앙에서는 굉장히 홍보를 잘하는 데 중 하나에 경찰서 잘합니다. 근데 협력이 안 돼서 우리가 제가 가는 것만 얘기했어요. 유관기관 방문하면서 거기 홍보팀하고 싹 좀 모입시다. 근데 이것은 조직의 사이가 좀 벅차서 우리 홍보실에서 할 필요 있고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하고 있고 큰 틀의 홍보 전략은 조직에서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제 시의회가 이제 등원 이제 선서식 예, 개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데 이제 시장님께서도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한데 이번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비민주당 소속으로 제2원내교섭 단체가 이렇게 만대를 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과거 민주당 중심으로 되어 있던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지금은 이제 비민주당인 소속 5명 분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소통이 되면 좋은데 이제 만약에 잘 안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겠고 했을 때 의회와의 어떤 관계 형성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민주권연대 만드신 그분들하고 관계를 여쭤보신 거죠? 네. 전체 지금 어떤 아니 여시 전체고요. 또 특별히 이제 교섭단체가 또 변수가 하나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저는 뭐 또 그게 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 뭐 중앙은 다 여야가 있고 이제 3당도 있고 뭐 무소속도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엊그제 우리가 당정 협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모든 걸 추진해 가는 게 일단 기본이 될 겁니다. 뭐 그건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타 당과 무소속 분들이 또 이렇게 구성원 그런 것들도 어쨌든 시민들 뽑아주신 분이고 또 의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성이라는 있다는 것은 나쁘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소통을 잘 해야죠. 다 소통을 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가서 이미 소통하고 협력하고 드리고 뭐 이거 외에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 일단은 지금 원고에 없는 질문을 좀 예.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는 일단 우리 지금 시 수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줄었죠.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건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네. 왔다 들었는데 앞으로 이 세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산단이 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또 그 이유도 그렇지만 일단 세수 확보에 있어서 좀 다각화가 필요하잖아요. 그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당정협의 때 주철현 의원께서 세수 확보에 대한 네, 그래서 재원 확보.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뭐 사업 쪽이 선도 테마도 좀 중단이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하고요. 금요일날 당정협의 때 주철현 의원께서 7기, 8기가 일을 너무 안 해서 팀을 분만도 많고 화도 많이 낸다. 네. 공무원들이 너무 놀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을 저한테 뭐 아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 우리 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부담을 좀 아니 이제 그분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 하신 거고 사실 시민들 선거 때 시민들이 뭐 7기 8기 이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렇죠. 네. 공무원들이 많이 소극적으로 한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을 위해는 제가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 세수 확보는 이 지방세 확보 말씀하신 거냐? 지방세나 세외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아니, 교부금 그쵸. 확보라는 이게 이런 지방세는 부분을 그밖에 말씀하시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1번인 거죠. 아니면 이제 민간 투자를 많이 끌어들인다든가. 네.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방세하고 세입세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죠.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살아나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외에는 인구 확 늘어나가지고 이런다든가 그 외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적으로 늘리려고 하면 이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인수위 때 하고 지금 이제 약간 2주 좀 못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무원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뭐 다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이게 성과로 잘 안 모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총괄 기능이 너무 약해요. 각각 열심히 합니다. 각각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총괄이 안 되니까 이게 성과가 안 납니다. 밖으로 모르죠. 성과가 안 나니까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씀이냐면 중앙하고 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놓쳐요 많이. 예. 놓치고 이게 두 개 연관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뭘 따지만은 예산이 부족해. 추진을 못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딱 두 가지만 네. 하나는 이 4년 뒤에 네. 4년 뒤에 4년 뒤요. 네. 예. 또 치료 성과를 이루고 싶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예. 꼭 이것만 이루고 싶다는 어떤 치료 성과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민들에게. 협조 당국 말씀하는데 마지막 얘기해 주시죠. 협조 당국. 예. 솔직히 말하면 4년 뒤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긴 한데요. 1년 뒤에 어떤 성과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예. 1년 뒤에 1년마다 성과를 하나씩만 해도 성과가 3개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4년 뒤에 이번 9기를 마칠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을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가 야, 행정이 완전 체질이 바뀌었구나. 나는 이것은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년 뒤 평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이 4년간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관광, 다음 산업 전환 말씀하셨는데 한 10년, 20년 뒤에 먹거리를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해가지고 뭐 하나 딴다고 해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 지금 해야겠다. 사실 이게 제가 시장 객석으로 테이프를 만드는 1번입니다.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자기 미래 비전을 맞추고. 예,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4년 뒤에 별 성과 없네. 뭐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일한 것 같은데 별 성과 없잖아. 그런데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서너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팀만 얘기해 주시죠. 그 서너 가지. 아니 뭐 다 산업화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당장 뭐 이수시트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뭐 자기들 학습센터를 어떻게 하겠다, 도서관을 어떻게 1호 2호를 만들겠다, 뭐 미래 펀드를 뭐 1년에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다 중요한데 요것보다 한 20년 후에 여기 장기적인 먹거리를 어떻게 토대를 만들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해서 그게 더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당장 4년 성과는 평가를 못 받더라도. 그런 어떤 시제 성과를 이루려면 그래도 시민들이나 협조들이 좀 필요할 텐데 아. 시민들에게 한번 지금 제가 우리 시민들께 정말 협조드리고 싶은 것은 선박람회예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죠. 왜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를 안 내보냈기 때문에 우려만 있는 거고 사실 기대나 희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일 남았지만 조만간에 D50대리 17일날 이 D50대리예요. 제가 그 전으로 좀 메시지 나가야 된다.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조직이 우리 지원단 다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그래서 이건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안심하셔도 된다. 또 말씀 드린 다음에 정말 시에서 에너지가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 당부를 지금 1번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 시간 동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이번 선반부터 좀 모아져야 되고 또 연말에 뭐 이렇게 들어갈 COP도 엄청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뛰어봐야죠. 제가 공약에 넣고 공약 이행률이 떨어지다가 이거 넣어서 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기가 하나씩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계기 때마다 에너지를 모으고 좀 버티고 좀 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축구가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를 좀 혹시 고민하고 계시면 그 박람회장 혹시 어떻게 저기 엑스포장이요. 예. 세계 박람회장. 사원한 거 맞물려가지고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어떤 예. 방향으로 좀 그림들이야 뭐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 항만공사가 지금 영해가 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에 재개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조만간 항만공사 사장님 면담이 좀 이제 잡혀 있죠. 이관계 22, 예, 그래서 그 사장님 그분도 새로 오셨고 네.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한 1, 2년 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들이 했던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레나부터 해가지고 뭐 면세점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뭐 이 개별적으로 이건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또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뭐 현대 미술관 여기서 갤러리를 유치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큰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다 버릴 수도 없고 다 취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한만공사 사장님과 얘기를 이제 깊숙하게 해야 되고 근데 또 변수가 한만공사가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 변수가 많아요.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 경영권이 저쪽 부산이나 가버린다. 네. 그러면 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면서 가야 되고 이게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보다 큰 틀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알듯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들을 잘 끌고 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뭐 청와대든 그 해수부가 됐든 같이 끌고 와서 해야죠.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속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역사라고 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실 과정이 네.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고민만 해가지고 답을 못 찾아가요.